안녕하십니까? 워라밸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크 맨슨.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4권을 집필한 작가이자 유튜버입니다. 이 마크 맨슨이 한국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했는데요. 마크 맨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다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쟁.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감시하는 이 공식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K-팝과 스포츠 분야, 대기업 등으로 복제됐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마크 맨슨은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둔 채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이나 주변과의 친밀감을 버려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게 뭔지 묻는 말에 미국은 첫째 건강, 둘째 대인관계, 세 번째 경제적 안정을 꼽았지만 한국인들은 경제적 안정을 가장 먼저 답했다고 했습니다. 사회에 개인이 없다 보니 자율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서 정신적 웰빙의 가장 큰 부분은 자기 삶의 자율성과 통제성인데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그러기 어렵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마크 맨슨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왜 많은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난다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 등에 따르면 몸속에서 분비되는 행복물질이라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도 이 물질이 먼저 나와서 뇌를 자극해야 분비된다고 하는데 이 물질이 아난다마이드라는 것이죠. 아난다마이드란 마라톤을 할 때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희열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일상생활에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이기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족에 따라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한국인들에게는 이 아난다마이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난다마이드 효소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14%입니다. 북유럽이 21%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45% 정도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기 쉬운 민족인 것이라는데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 아난다마이드란 행복물질이 적은 민족일수록 부지런한 일벌레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성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인의 근면성이 행복물질의 부족 때문이란 역설입니다. 어지간해서는 행복감을 못 느끼다 보니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쫓으며 자식 교육에 열성적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뭔가에 몰입하고 성취를 통해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는 민족이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란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은 유전도 영향을 끼치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난다마이드 농도 1위는 나이지리아이지만 전 세계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입니다. 그것도 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복도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케 합니다. 유엔의 2017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가운데 56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015년 47위에서 10계단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높은 국민소득과 복지, 여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북유럽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상위권에 포진한 가운데 타이완이나 일본에도 뒤져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에 앞서 있다는 게 위안이라고 할까요? 이렇듯 전반적인 행복감의 추락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전적 특성상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뭔가에 몰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왜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낮은 농도의 아난다마이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회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가장 불안을 느낄 때는 바꾸기 힘든 것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와 같은 도전을 미덕으로 삼고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정해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마이드 농도가 적은 유전적 특징이 어쩌면 특유의 근면, 성실함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자살률도 낮아지고 행복한 국가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불행한지를 꼬집은 마크 맨슨도 영상 말미에서는 한국인들에게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다며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명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웰빙 순위는 170개 국가 중 20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6위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특히 한국은 1990년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웰빙 순위가 17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독일이 뒤따랐습니다. 이 순위는 170개국의 2020년 사회발전지수를 토대로 52개 항목을 평가한 것인데요. 항목은 식량과 물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 교육과 보건 등 장기적 발전 기반, 기본권과 자유 등 기회 부문을 망라한 것으로 국가별로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웰빙 수준을 들여다보려는 취지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고 또 한국에 와서 매료되기도 합니다. 안정된 치안과 의료 등 선진화된 기반 인프라 등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만 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삶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왜 불행할까? 보다 좀 더 재미있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남아있는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워라벨 이야기였습니다.